안녕하세요. 이번 주도 고교 블라인드 제도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교 서열화가 확인된 상황에서 이 고교 서열화가 과연 고교 등급제와 관련이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을 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과학고나 외고나 자사고에 유리하게 설정이 된 것이라면 지금 정부에서는 일반고가 유리하도록 새로 디자인을 하고 싶다라는 건데 그게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소서가 폐지되면 학생 스스로 변론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게 되고요. 수상독서가 폐지되면 학교의 시스템에 따라서 평가 점수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서 막상 비교과 영역을 줄인다고 했을 때 일반고가 유리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면 고교 블라인드 제도가 정부가 말하는 공정하게 시행이 되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까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기재금지 사항을 확실하게 지켜야겠죠. 그러니까 생활기록부를 보고 이거 어느 학교네 라고 바로 얘기를 할 수 없게 만들어야겠어요. 근데 이제 어느 학교가 특정한 프로그램을 항상 매년 시행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예전 프로파일이나 아니면은 사정관들이 한 10년, 15년 되신 분들은 딱 보면 어딘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유추가 가능하지 못하게 과연 만들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어, 일단은 그게 먼저 해결이 돼야 될 문제죠. 안 그러면 생기고만 봐도 어떤 학교인지 바로 알 수 있을 테니까요. 두 번째는 세특의 표준화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해놨는데 일단은 세특 자체가 너무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세특 자체가 학교마다 너무 다르게 이루어진다면 수행평가의 질에 따라서 세특이 또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학교에 따라서 학생이 점수를 더 잘 받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학교 간 인프라 격차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걸 없애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원자가 학교나 교사의 능력에 따라서 평가받을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은 학교나 교사에 의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일단 첫 번째로 선결돼야 되는 조건은 학생이 지원하는 학교에 입학이 가능해야 되고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가 내용도 좋고 프로그램도 좋아서 이 학교에 가고 싶어하는 학생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 학교는 500명밖에 받을 수가 없어요. 지원하는 학생이 인근에서 1000명이 넘어요. 자, 그러면 이, 이 학생들을 다 이 학교에 받을 수가 있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라인 수업을 열거나 아니면은 거점 학교 중심으로 수업을 따로 개설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대도시는 가능한 얘기인데 지역 단위 학교에서는 완전 불가능한 얘기예요.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읍 단위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저희 학교 근처에 학교 한 개 있고 다음 학교를 가려면 버스를 타고 30분을 나가야 돼요. 그 정도로 지금 학교 상황이 열악해서 다른 학교로 옮겨가면서 수업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를 해야 되는데 그럼 과연 온라인 수업은 또 가능하냐? 전국적인 시스템으로 이거를 만들어낼 수 있냐? 이거죠. 뭐 그러면은 전국적이 안 되면 지역에서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있는 학교보다 더 인구수가 적은 학교는 과목 하나 개설하는데 학생 3명 들어오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일주일에 준비해야 되는 과목의 개수가 막 3개, 4개, 5개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한 사람당 한 과목 준비하기도 쉬운 일은 아닌데 5개씩 준비하려면은 선생님들이 과연 이게 1, 2년 버텨서 끝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럼 앞으로 계속 그렇게 돼야 되는 건데 과연 가능하겠냐라는 겁니다. 예, 과부하가 분명히 예상될 거예요. 그래서 도시 농촌 간의 인프라 격차 해소, 그 다음에 일반고나 특목고의 격차 해소 이런 것들이 없으면 이게 불가능합니다. 과연 이것들을 해결하지 않고서 가능할지 잘 모르겠어요. 자, 고교 블라인드 제도가 만약에 이 조건들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된다면 어떤 집단에 유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얘기해보는 시간, 다음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